등기부 본 적 한 번도 없다. 등기부를 본 지 한 번도 없다. 등기부는 다 보기는 봤어요. 뭐 저기 요즘 뭐 좀 나이 어린 사람들 보니까 뭐 토지대장도 본 적도 없고 뭐 등기부도 본 적도 없다. 토지대장 본 적도 없고 뭐 등기부도 본 적도 없는데 뭐 맨날 뭐 갚고 얼고 해서고 뭐 그러면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면 이제 많이 봐요 이게 저기 등기부하고 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실제 중개할 때 제일 많이 이제 그 관련된 게 등기법 공시법하고 공법하고 두 개예요. 나머지 뭐 민법은 뭐 여러분들 중개업한데 민법은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런 건데 그건 그냥 모르면 저기 저기 뭐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고 세법은 뭐 취득세 등록세 그거 뭐 여러분들 사무실에 앉아서 정확히 뭐 산출할 리가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는 개략적인 설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게 등기부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은 주로 이제 공법도 여러분들 뭐 실제로 나가면 저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이런 거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국토개법하고 그다음에 농지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주택건설 사업 할 것도 아닌데 뭐 주택법 뭐 별 관계 없어요 그게. 건축법 좀 알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알면 돼요. 공법은. 그래서 공법 할 때 일단 시험 준비할 때 잘해두세요. 국토개법하고 건축법하고 농지법 이런 거. 국토개법은 일단 명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그 명칭을 알아야 어디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뭐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체적인 거 몰라도 명칭 정도 이렇게 알아야 나중에 뭐 학교하고 나서 뭐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더라도 뭐 용도지역이 어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좀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할 때 그게 이제 도움이 돼요 이게. 시험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출제가 되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21페이지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동 신청인데 등기 의무자 또는 뭐 등기 관리자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딱 허용되는 경우만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단 뭐 자주 봐가지고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성질상 뭐 등기 의무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보고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왜 단독 신청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머리 아픈 거 이게.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차피 처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자 의무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단독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입니다. 말소 등기도 자기가 단독 신청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 등기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2번 상속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괄 승계입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등기는 상속과 관련된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상속인 등기 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속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포괄 승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괄 승계에다 이렇게 놓으면 등기할 때 등기 원인과 관련해서 이게 포괄 승계야. 포괄 승계에 놓으면 그래서 이거 이제 권리하고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제 승계가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상속이고 그리고 법인과 관련해서는 합병에 의한 등기를 할 때 자 이게 포괄 승계에 해당되고 또한 유정과 관련해서 포괄적 유정 자 이것도 성격은 포괄 승계예요. 그래서 일단 포괄 승계라고 펴놓으면 이거는 뭘 중점을 둔 거냐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하고 합병은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포괄적 유정은 일단 원인은 포괄 승계인데 이거는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은
포괄 유정에 의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이고, 그다음 포괄 유정을 받은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 이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거는 단독 신청에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가기 때문에 따로 해요. 그래서 포괄적 유정은 일단 원칙은 이건 포괄 승계에 해당되지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 신청이고, 보존 등기 신청할 때만 뭐냐?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포괄 승계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초점이 어디냐?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뒤에 가게 되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포괄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인 인을 기준하게 되면 포괄 승계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포괄 승계 이렇게 놓을 때 이거는 어디가 중점이냐?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자체는 포괄 승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인과 관련해서 포괄 승계인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매매 계약 체결했다가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해 줄 때 매수인이 대신 신청해 줘야. 그래서 포괄 승계인 이렇게 놓으면 이거 뭐하고 관련된 거냐? 등기 신청인이고, 포괄 승계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등기 원인. 그래서 포괄 승계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할 때는 원칙은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이렇게 놓으면 이건 대부분 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나 있는 큰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기억에 보면 이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관리 지연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둘째 줄의 끝에 보면 법인과 관련해서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도 상속하고 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니언 나와 있어요. 니언은 유정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은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다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단독 신청이 아니고 어디에다 하냐?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나중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포괄 유정일 때는 얘는 단독 신청이 가능해. 이 경우 빼고는 포괄적 유정은 원래 포괄 승계지만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냐? 공동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 성격상 혼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표시 변경 등기에,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그리고 멸실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상 단독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222페이지 가시면 단독 신청 사유 중에서 자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게 222페이지 등기 예규가 나 있습니다. 등기 예규가 나 있는데 일단 그거 다 읽어보면 머리 아파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봐요. 그래서 일단 판결을 원인해서 단독 신청하는 것은 그 판결 내용이 등기 청구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 이행을 명하는 그와 같은 판결만 여기 단독 신청. 그래서 그와 같은 판결을 뭐라 부르냐?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행 판결이 확정이 돼야 이게 판결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정이라는 건 이거는 소송 관련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이때 판결이 뭐가 된 거냐? 확정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확정 판결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확정이란 표현은 대상 소송 절차에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냐? 이의 제기, 뭐 항소나 상고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일단 내용은 뭐냐? 이행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이 뭐가 돼야 되냐? 확정된 판결.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확정된 이행 판결에 해당이 돼야 판결을 원인해서 뭘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이행 판결만 대상인데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해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해서는 성격은 형성 판결이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을 얻게 되면 이거 공유물 분할 판결도 이게 확정이 되면 소송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형성 판결은 이행 판결 아니죠. 성격이 틀려요. 물어본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틀려요. 그러면 원래 형성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아니고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에 한해서는 이거는 해당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나 이거 관계없이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특이해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성격은 형성 판결이지만 이거는 판결과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이거는 원고든 피고든 소송에서 이겼던 지었던 성소한 사람이나 패소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판결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동으로 소유했던 걸 공유물 분할됐으니까 뭐가 되냐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단독 소유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냐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거.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판결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이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가집행이라는 건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판결이 가집행이에요. 근데 가짜가 붙어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짜가 있으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예비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가집행이 이렇게 돼 있으면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집행 판결은 원래 이행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가등기와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붙어 있죠. 가처분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근데 가등기 자체도 그냥 예비등기예요. 근데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등기 관리자는 명령문 가지고 단독으로 해서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시험 물어보냐면 이것 때문에 가처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원래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10년이 판결이 확정이 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판결문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건 뭘 물어보냐면 소멸시효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원래 민법에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근데 지금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다. 그럼 이때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등기 신청 못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판결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난지 안 지난지 등기관이 몰라요. 등기관이 판결이 이게 진짜 확정되고 나서 뭐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기 예규예요. 근데 이걸 왜 중개사 시험에 이런 걸 냈는지 모르지만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판결은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체크만 하겠어요. 222페이지 보시면 그게 2번 법 제23조 제4항 판결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판결은 뭐만 되냐? 가로 1번 이행 판결. 원래 이행 판결만
여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보면 다만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이행 판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유물 판결문 가지고는 공동 신청이 아니고 뭘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격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이거는 형성 판결이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이와 같은 이행 판결은 확정 판결에 기대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행 판결은 뭐가 돼야 되냐? 확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정된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상소나 뭐 항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확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가로 2번 그래서 그게 보면 끝에 줄에 보면 확정 판결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가집행 붙었다는 거 아까 아직 확정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되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예요?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가로 3번에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가처분 결정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건 원래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다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원으로 정보로 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가처분 이것도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확정 안 됐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으로부터 이거 받았다. 그럼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가로 4번 판결의 확정 시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아놨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가로 4번 이거 가로 4번 이거예요. 가로 4번 가로 4번 그게 보면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등기관이 소멸시효 걸린지 안 걸린지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신청에 따라 뭘 해줘야 되냐. 등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신청인 나와 있어요. 신청인은 원래 판결에 의한 신청은 이거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긴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죠. 자, 그래요. 이제 등기 의무자는 어느 경우냐 그러면 아까 등기 인수 청구권 상대방한테 등기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마찬가지로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 아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소송에서 이겼거나 졌거나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뭐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게 예외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가로 1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것처럼 패소한 경우에는 원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 이야기.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3번 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게 보면 확정이 되면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즉 소송에서 이겼냐 졌냐 관계없이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가시면 뭐 가로 5번에 첨부 서명해서 나있는데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때 일단 첨부하는 거
판결문 정본, 판결문 정본.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이 돼야 된다 그랬죠. 확정됐다는 것 법원에서 발급해 준 게 있어요. 확정 증명서. 그래서 이거 두 개 첨부가 되면 되고, 송달 증명서는 이게 꼭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뭐하고 뭐만 들어가냐. 판결문 정본하고 확정 증명서 두 개 들어가요. 송달 증명서, 확정 증명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많이. 송달 증명서하고 확정 증명서는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 이거 이제 발급해 줄 때 같이 이제 해줘요. 상대방한테 송달이 됐다. 송달이 돼야 확정이 돼. 이게 원래 이제 확정이 당사자한테 송달이 되고 14일 이내 상대방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게 원래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정되냐 안 되냐 법원에서 이제 발급해줘요. 그래서 신청할 때 첨부하는 것 판결문 정본하고 확정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도 222페이지에서 얘기 쭉 나있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제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기 뭐 이행 판결이 뭐고 확인 판결이 뭐고 형성 판결도 이거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자 이런 거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가 돼야 할 사항인데 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게 출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시험 끝나고 나면 중개사 공부하다가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업 안 하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다시 또 공부해보자 그러면 손에 꼽히는 게 첫 번째가 법무사 아니면 감정평가사. 법무사는 왜 하냐? 그나마 민법하고 공시법 공부하면서 등기법 좀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감정평가사는 왜 하냐? 부동산 학개론을 했으니까. 그리고 감정평가사 1차 과목에 여러분들 그 공법 배우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공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기법하고 뭐 저기 공간정보법 거 들어가 있고 일단 과목 구성 보니까 일단 앞면이 있는 게 3개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들어가 있지, 민법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공법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것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 여기 이 파트는 거의 법무사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주로 되는 부분인데 중개사 시험이 이제 여기서 출제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중개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특히 여러분들 민법 시험은 중개사 시험, 민법 시험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전문 자격 시험 중에서 과거에 변호사 시험 1회, 2회, 3회, 4회 시험이 여러분들 아마 한때 민법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온 시절이 있었어요. 80점 이상. 그게 왜 그러냐면 변호사 시험 초기에 도입할 때 1회, 2회, 3회, 4회, 5회가 변호사 시험에 민법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변호사 시험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출제할 때 변호사 시험 출제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중개사 시험도 출제 수준 상당히 낮춰서 한 4, 5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민법하고 중개사 시험 민법 이렇게 두 개 갖다 놓고 보면 중개사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아마 변호사 시험이 이제 일정 기간 궤도 올라가기까지 민법이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지금은 뭐 변호사 시험이 이제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시험 민법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격 시험 중에서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간평사 시험보다는 민법보다는 중개사 시험 민법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변리사 시험은 좀 약간 틀린데 변리사 시험은 물권법 안 보고 채권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변리사 시험의 민법하고 중개사 시험 민법하고 거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야. 근데 민법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등기법까지 왜 올려가지고 법무사 시험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한 문제인데 옛날 출제될 때 이게 출제됐는데 이게 그냥 한 문제 정도 출제되면 편민점들이 이런 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녹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당일 앉아서 시험 보다가 멘붕이 와 이게 처음 보는 게 한 두세 개 생판 처음 보는 게 두세 개 넘어. 이게 뭔가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자진해서 그냥 허물어져 이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래서 어려운 거 어차피 3-4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딱 시험 봐야 돼. 자, 그다음 223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토지 소유에 의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것도 이제 단독 신청인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요. 근데 수용에 의한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3번 이제 큰행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이제 말소 등기인데, 자, 말소 등기도 원래는 공동 신청이 이제 원칙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보면 1번 뭐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하고 말소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니까 한 사람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상대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일단 둘째 치고 앞에 사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명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명 없으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이 아니고 뭐야? 단독 신청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신청. 상대방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2번 등기 의무자 소재가 불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단독 신청인데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냥 가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시최고 거치고 법원에다가 또 소송 제기해야 돼요. 재건 판결이라고. 그래서 등기부상 자, 지금 이제 등기부상 자, 권리자로 이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권리를 빼달라고 제외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송이 뭐냐? 재건 판결. 그래서 이때도 이제 재건 판결 즉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절차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가시면 가로 5번 뭐 가등기하고 가등기 말소인데, 자, 그건 이제 제일 뒤에 마지막 수업할 때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처분감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밑에 224페이지에 표로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표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는 그걸 쭉 봐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가야 돼. 암기해가지고 어느 경우에 이제 단독 뭐 등기할 수 있냐. 지금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암기도 안 될 거고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이제 좀 공부됐을 때 그때 가면. 자, 그다음 225페이지 가시면 3번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의 이제 당사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인데 여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등기 신청을 뭐라고 하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그래서 등기 신청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즉 등기 이루어짐에 따라 이익 보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 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냐? 등기를 신청한다니.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등기 신청을 뭐라고 하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됐지만 포괄 승계인하고 포괄 승계하고 이거는 좀 의미가 틀려요. 포괄 승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등기를 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포괄승계고 여기 포괄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인 중에서 누가 있냐? 포괄 승계인이 있다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그다음에 을이 자 매수인이고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병이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갑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상속을 뭐냐? 상속이 포괄 승계죠. 이때 등기는 포괄 승계에 의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야. 자, 근데 지금 여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건 원래 이제 갑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전 등기해 주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갑에서 병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하고 아까 권리하고 의무 다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의무 아버지가 옛날 가지고 있던 을한테 해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승계한 거죠. 그러면 병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가 을 명의로 을하고 같이 이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근데 등기를 이걸 거치지 않고 갑이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이전이 돼요. 근데 신청을 누가 하냐? 병이 상속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병이 포괄 승계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병은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죠.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기 신청을 뭐라 하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시험에서 물어본 거 뭐 물어보냐면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물어요. 갑에서 병 명의로 상속 등기, 이전 등기하고 병이 을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을 위한 포괄 승계에 의한 상속 등기는 하지 않고 갑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되냐? 을 명의로 이전 등기돼요. 단지 신청을 누가 하고 누가 하냐? 병하고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그래서 신청은 이제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근행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망을 했거나 또 법인이 이제 합병했다 뭐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상속인이 등기관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아니라는 얘기야. 어디에 해당되냐? 제3자의 제3자. 그래서 그 제3자. 그래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구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 싸움이 용어 싸움. 그냥 포괄 승계 이렇게 표현할 때하고 포괄 승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그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 그 포괄 승계는 어디다 초점이냐? 등기 원인이고 포괄 승계 이렇게 놓으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인, 등기 신청인이 포괄 승계.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전 등기는 매도명에서 을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거야. 등기 원인은 이때는 상속이 아니고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원인해서 이전 등기한. 단지 신청만 누가 하냐? 상속인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상속인이 신청하는데 이걸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는 성격상 이건 단독 신청이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일반적으로 공동 신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틀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226페이지 가시면 대위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위는 말 그대로 이제 제3자가 등기를 대신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어렵게는 출제 안 돼. 대상이 뭐 있냐? 그래서 1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신청 그거. 그다음에 227페이지 가시면 2번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 그 제목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3번
건물의 멸실 등기의 대유 신청. 그리고 4번 신탁에 대한 대유 신청. 그리고 5번 토지 수용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유 신청 해서 5가지. 그래서 그게 나 있는 5가지는 관련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걸리지 않아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시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채권 대유에 의한 채권 대유권 행사에 의한 등기 신청 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채권 대유권 행사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와 관련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채권자 이름으로 즉 채권자 명의로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요. 그리고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를 할 때는 등기명의인 즉 권리자와 관련해서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기가 등기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등기와 관련해서 관련 없는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등기되냐?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그 이때 이제 채권자는 원래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제 채무자가 자, 지금 이제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매도자가 매수인인데 지금 매수인이 채무자예요. 근데 지금 잔금 지급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자,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채무자가 매도인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원래는 채무자가 즉 매수인이 행사해야 되는데 이걸 채권자가 뭐예요? 대신 행사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매도인하고 채권자가 공동 신청. 그럼 이때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이때 채권자는 등기 권리자냐? 등기 권리자는 원래 누가 돼야 되는? 채무자죠. 근데 얘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신청하죠. 근데 이제 명의는 누구 명의로 등기되냐?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그래서 이때 채권자는 등기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227페이지 가시면 그게 2번 구분 소유자의 이제 대유 신청 나 있어요. 그게 이제 기억만 좀 봐주시고 그 기억 보면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기대.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그거 체크해주시고 그래서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둘째 줄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한다.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동시 신청 그거 체크해주시고.
자, 일단 이제 구분 건물 이제 등기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표제부 두 개 있다 그랬죠.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구분 건물 표제부, 즉 전유 부분 이제 건물의 표시에, 그리고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등기부가 지금 101호부터 해서 501호 있으면 101호부터 한 구분 건물부터 해서 502호까지, 자 이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하나의 등기부 편성이에요. 그래서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으면 그 동 안에 들어가 있는 구분 건물, 즉 전유 부분이 다 101호부터 해서 502호까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이걸 뭐라 보냐? 하나의 등기 기록,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자, 그럼 그게 지금 보면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1호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얘만 보존 등기 되어 있으면 한동 건물 자체가 다 세팅이 안 되죠. 101호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다 세팅되려면 어디까지 세팅이 돼야 되냐? 502호까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101호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102호부터 502호까지 이 부분 권리하고 관계없는 전유 부분과 관련된 구분 건물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함께 신청해 줘요. 함께 신청해 줘야 502호까지 뭐가 만들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얘는 여기 지금 502호하고 아무 관계 없죠. 등기 신청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도 등기부를 하나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 보존 등기하지만 나머지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도 표시 부분은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번의 근행이. 그래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권리 부분은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로 세팅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 구분 건물 표제부, 그죠? 표시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해요. 그래야 하나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표시 부분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게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기억을 잘 봐두시고, 이거는 나머지 신청하고 이건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의무사항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청해줘야 건물이 한동 건물의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법에서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이거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등기라고 이야기해요.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분양받은 사람들 한꺼번에 이제 등기를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등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등기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들 보고 알아서 해라. 왜 그러냐면 집단 등기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또 돈 받아서 어디 싼 등기소 찾아가지고 하니 어쩌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분양받았으면 분양받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개별적으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자기 것만 보존 등기는 자기 것은 하는데 나머지 껍데기는 만들어 줘야 돼요. 표시 부분 껍데기는 한다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별 변동이 없어요. 한 집이 같으면 전유 부분 면적 이거 다 똑같이 쭉 같이 놓잖아요. 한동 건물은. 그러니까 별 관계 없으니까 함께 동시에 신청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에 대위 신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 각각 다른 경우예요. 이때는 건물이 멸실이 되면 건물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건물 등기 명인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대신해서 뭘 신청할 수 있냐?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신탁과 관련해서 대위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 등기는 아마 다음 주 정도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고 원래 이제 권리 부동산 권리 이제 넘겨준 사람이 위탁자 그리고 권리 이전 받은 사람이 수탁자. 이거는 위탁자 명의로 돼 있던 권리를 수탁자한테 이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이전해 줄 때 그냥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뭐 10년이면 10년 기간 내에 10년 기간 정해서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넘겨주면서 부동산을 뭐 임대나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여기 운영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한테 지급해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뭐냐면 신탁 계약이에요. 그러면 위탁자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고 이 내용이 등기가 돼야 돼요. 이 내용이 등기가 되면 이 등기를 뭐라 부르냐? 신탁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탁 등기는 원래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수탁자가 신청 안 했, 등기를 안 했다. 신탁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위탁자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걸 왜 그러냐면 법에서 신탁 등기는 얘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등기 신청 못 하는 건데 수탁자가 안 했다. 그 경우에 한해서만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 할 수 있냐? 신탁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다다음 주 정도 되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4번의 나이인데 그게 이제 신탁 등기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 등기 신청 원래 수탁자가 단독을 합니다. 수탁자 단독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보면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이거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토지 수용에 의한 등기 신청 대위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합니다. 그거는 체크만 해두세요. 그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단독 신청하는데 그게 셋째 줄 등기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세 개야. 그래서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하고 상속을 위한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때 다시 봅니다. 자, 그다음 가로 3번 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와 있는데 대리인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대리인 이제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대리인은 뭐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은 이제 제한 없는데 임의 대리인 중에서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하고자 하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만약 이제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을 때 이때는 자격은 필요 없다. 그래서 뭐 법무사하고 변호사일 때고 그 차이예요. 자, 그리고 일단 임의 대리인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야 되냐? 위임장이 들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대리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위임장 필요 없이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런 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까지인데 뭐 등기 신청 일단 신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은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출제 안 되고 221페이지 이제 단독 신청 나이인데 단독 신청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독 신청 중에서 특히 222페이지에 제일 위에 판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행 판결인데 이행 판결이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좀 이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가시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나이인데
자, 그거는 단어만 좀 잘 구분하면 돼요. 첫 번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하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제목만 알면 돼요. 내용이 뭔지는 안 물어봐요. 내용이 뭔지는 안 물어보고 제목만 알면 돼요. 그래서 채권 대위권 행사에 의한 등기 신청. 그다음 여러분들 227페이지에 나 있는 구분 소유자 대위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건 구분 건물 표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멸실 신탁에 의한 등기, 그리고 수용, 그렇게 해서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 있는 내용은 제3자로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니 자,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등기 신청 보도록 하겠습니다.